예, 안녕하십니까. 카이톡TV 이효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문난 중고차 CS팀 팀장 이강은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차로 구매할 만한, 좀 추천할 만한 그런 국산 차량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원래는 저희가 순위를 좀 매겨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좀 바꿨죠. 네. 예,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차종별로 구분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예. 금액대라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거는 탑3가 정해질 수 있었겠지만 뭐 사회초년생들일 때도 뭐 짐이라든지 뭐 사람들이라든지 태우고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각자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순위에는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일 좋은 세 차종을 좀 꼽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매기진 않고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첫 차로 구매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차량을 준비한 거니까 순위를 매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 차량 어떤 차량일까요? 저는 더뉴 모닝 첫 번째 차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가격대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선이 제일 적정할 것 같고요. 500에서 600이라고 하면 15년에서 16년 정도 주행거리는 5만 킬로 미만인 것 중에서 이 정도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이 너무나 많다면 조금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차다 보니까 금액에서 좀 그 부담이 없는 네. 또 차량을 좀 선택을 해줬고, 사실 모닝 하면 또 우리가 양대산맥으로 네. 스파크를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스파크, 모닝 항상 누가 1위냐 막 네. 이거 가지고 항상 싸우는데, 네. 뭐 모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또 스파크를 제외한 이유라든가? 쉐보레 차를 욕한다는 건 쉐보레 오너들은 또 엄청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요. 예, 예. 웬만한 중고차 딜러들은 스파크보다는 모닝들을 더 추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행 질감 자체가 스파크는 좀 무겁고 이제 모닝은 좀 더 가볍고 날렵한 주행 자체가 조금 더 가능한 것도 있고요. 옵션들도 최근에 스파크가 옵션이 좀 많아진 거지 예전에는 옵션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모닝 같은 경우는 더뉴 모닝 정도부터는 옵션이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모닝을 좀 추천하게 됐고요. 아마 웬만한 중고차 딜러들한테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부 다 모닝을 할 겁니다. 뭐 이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난다면은 그때는 스파크를 선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솔직히 경차를 타고 뭐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누빌 것도 아니고 안정성을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차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닝한테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옵션이나 이런 뭐 주행 감각이나 활용도 부분에서 네. 좀 더 모닝 쪽이 좀 나으니까 그쪽을 좀 선택해 주신 거고, 네. 실제로 금액대는 어떤가요? 모닝이 지금 저희가 추천해 준 차량이 500에서 600만 원 선인데, 요 같은 비슷한 키로수 연식의 스파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더 높은가요? 아니면 좀 더 낮은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뭐 경쟁 차종들은 특별하게 신차가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중고 가격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격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가격에서는 뭐 이왕이면 옵션이 좀 더 많은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그렇죠. 하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차량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저번 화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반떼 MD 그때 아무래도 네, 저번에는 중고차. 네, 예. 더뉴 아반떼를 갖다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은 아반떼 MD를 추천드리고요. 예. 연식은 11에서 13년 정도, 그리고 5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한 10만 킬로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선택한 장점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동급 차종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이 좀 많이 줄을 잃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반떼가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 가격에 대한 메리트. 네, 가격에 사실 대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항상 이게 또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반떼 하면 또 라이벌이 기아의 또 K3 네. 이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 아반떼는 약간 남성차, 맞습니다. K3는 약간 여성차,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사실 세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K3 아무래도 차를 사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좀 더 많으니까 또 아반떼가 더 나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K3를 좀 배제하고 아반떼를 선택하신 이유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가격대일 것 같아요. K3가 좀 더 비싸나요? 비싸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무래도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차가 중고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K3도 물론 많기는 하지만 MD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세가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저는 MD가 좀 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식이나 뭐 이런 것들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MD를 더 꼽았습니다. 사실 아반떼 MD 지금 봤을 때도 괜찮은 차량이긴 한데 이 차량 단점 같은 경우는 없나요? 뭐 고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내 주행을 하고 장거리 운행을 안 하신다면 특히 이렇게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고속 안정성 완전 장난감 운전하는 것 같은 정말 무섭고요. 그리고 뭐 승차감 자체가 가벼운 거는 뭐 이것도 고속 주행을 안 한다면 딱히 뭐 못 느끼실 만한.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차량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SUV에서도 한 대 꼽아야 될 것 같아서 투싼 IX 한번 골라봤고요. 예, 예. 13년식부터 10년식 정도 750에서 1000만 원 정도 주행거리는 똑같이 10만 킬로 미만인 차량이 정확한 시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SUV라면 좀 굼뜨고 좀 무겁고 순발력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처음으로 깬 차가 아닐까. 물론 스포티지 R도 있었지만 예, 예. 제 생각에는 투싼 IX가 좀 더 기민한 이제 운동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랑 이제 하체 부품 같은 경우도 좀 동급 차종 중에서 탄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투싼 IX는 저희가 한번 시승했던 영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투싼 IX가 디자인이 좀 이뻐요. 그렇죠. 유럽 네, 품으로 괜찮죠. 해서 저희가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도 많이 탔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좀 더 이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포티지 R과 사실 또 양대 산맥을 이루는 차인데 이미지 자체가 스포티지 R은 맞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양카 같은 느낌 튜닝을 한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미지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래서 좀 투싼 IX가 좀 초년생들이 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첫 차로 구매할 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스포티지를 좀 배제를 하고 예, 투싼 차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량은 뭐 단점 같은 거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실내 인테리어가 익스테리어가 굉장히 좀 품질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손에 닿는 곳은 뭐든지 다 플라스틱.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깼었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이 처음에 신차를 출고를 했을 때부터도 많은 문제가 됐었어요. 이 정도 공차 중량의 이런 브레이크 성능이라면 굉장히 이제 돌발 상황 시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실질적으로 신차 예전에 출고를 했었던 그러니까 완전 이제 주행거리가 짧았었던 차량들도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 성능이 왜 이렇게 밀리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이 부분을 또 좀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새 차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해도 같은 증세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제 기준에서는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거를 고치려면 뭐 튜닝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같이 참고하셔서 구매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고질병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몰랐던 내용들이고 해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지가 아닌 3가지로 줄였어요. 사실 처음에 5가지 생각을 했다가 좀 고르기가 좀 애매해서 3가지 정도 골랐는데 동일합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야 그래도 첫 차는 이거지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영상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시면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의 또 묘미잖아요. 저희 채널의 묘미기도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첫 차, 국산차를 구매하기 좋은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거기서 또 대화의 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